입술이 너무 얇은데 내가 돌출입이라고 생각해서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흔히 말씀하시는 할머니처럼 완전히 입술이 쪼글쪼글해집니다. 발치 교정을 할까 말까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치 교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용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환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돌출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돌출입을 발치 교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치성 돌출입이라고 하거든요. 치성이라는 거는 치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치아의 배열 때문에 생긴 돌출입은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는 집에서 거울에 보시면서 내가 돌출입인데 발치 교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간단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케이스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돌출입 발치 교정 뿐만 아니라 돌출입인데 발치를 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비발치 교정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다양한 교정 케이스들, 돌출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쭉 영상으로 제작해서 환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좀 치과 교정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돌출입이라는 건요, 치성 돌출입이라고 제가 한정을 딱 짓는 거는요, 가끔은 정말 치아 뼈 자체가 돌출이 돼서 생긴 돌출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치아 교정으로는 해결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치아라는 거는요, 결국 뼈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치아를 움직이면은 물론 아주 조금 뼈가 그에 맞게 재구성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성형외과적인 부분, 이제 외과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 저도 이렇게 약간 돌출입 형태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는 잇몸뼈가 커서 생긴 돌출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떠냐면 잇몸뼈가 크다는 거는 치아 각도는 굉장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정상 각도가 이렇게 살짝 원래는 뻗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세워져 있는 흔히 말씀하시는 옥리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해결을 한다면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치성 돌출입이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형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측면 사진인데 굉장히 조금 돌출입 경향이 있죠. 누가 봐도 코의 각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애프터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면에서도 약간 뚱해 보이는 이런 데 주름이, 근육이 긴장돼 있는 게 굉장히 좀 편해지면서 외모가 굉장히 좀 심미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실 때요, 이거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치과 의사들이 돌출입 발치 교정을 진단할 때는요, 정말 수십 가지의 계측점과 길이를 재가지고 하나하나 데이터 해가지고 정밀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경우라면 거의 돌출입 발치 교정이 맞다라고 제가 어느 정도 집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치아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뻗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분처럼 정상 각도 자체가 원래 치아들이 이렇게 좀 뻗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뻗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 정도인데요, 이 분이 치아 각도가 뻗어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앞니들이 얕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얕게 물린다는 거는 이렇게 물리면 깊게 물리는 거, 이렇게 물리면 얕게 물리는 건데요, 이런 데 보면 빈 공간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얕게 겨우 물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치성 돌출입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냐면, 뼈는 정상 크기예요. 근데 치아의 총 면적이 뼈 대비 너무 넓은 거죠. 그러면 이게 배열되려면 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뼈 안에 있어야 되니까 뿌리가 여기 있는데 호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얕게 물리게 되거든요. 일단 치아에서는 생각보다 각도가 뻗어져 있어야 되고 얕게 물려야 된다. 물리면 치성 돌출입일 확률이 크다. 이거는 이제 영면 엑스레이 사진인데 그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각도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각도가 나와 있다. 그래서 안모에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보통 코의 각도랑 입술의 각도랑 보통 비슷하거나 더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돌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약간 도톰합니다. 왜냐면은 치아의 배열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져 있으면요, 입술이 살짝 말려 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입술이 도톰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입술이 다시 이렇게 말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면은 입술이 약간 얇아져 있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입술이 약간 보통 도톰합니다. 자, 반대로 입술이 너무
너무 얇은데 내가 돌출입이라고 생각해서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흔히 말씀하시는 할머니처럼 완전히 입술이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돌출입이 맞더라도 어느 정도 발치 교정을 할까 말까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치 교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발치 교정했을 때 그분들은 팔자주름도 깊어질 확률이 높고 기본적으로 입술이 말려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에 입술이 거의 안 보이면서 할머니 같은 얼굴 형태다 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입술도 도톰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무턱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턱뼈는 여기 있는 치아 각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턱이 좀 빈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돌출입이었던 입술 형태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턱이 상대적으로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미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턱관절 형태가 변하진 않는데 턱관절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끝점을 보면은요, 요 점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아주 미세하게 회전을 하니까 변화가 되면서 좀 무턱 경향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무턱 경향이 조금 해소됐다, 연조직의 변화에선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모두 다 나는 해당된다 그러면 치성 돌출입이기 때문에 돌출입 발치 교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요, 이게 교정 마무리된 후의 사진이거든요. 앞니 빈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래 앞니에 3분의 1 정도 덮으면 앞니 교합 형태도 굉장히 좀 이상적인 형태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이러면 앞니 기능도 훨씬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어금니를 보호하는 앞니 기능까지도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치아를 발치를 했냐면요, 요게 송곳니고요, 가운데 앞니, 두 번째 앞니, 송곳니, 큰 어금니, 요게 작은 어금니입니다. 이때는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요, 보통 발치 교정하면은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1 소구치, 제2 소구치라고 하고 앞에서부터 숫자를 매기면 4번, 5번 치아거든요. 4번, 5번 치아 중에 뭐 충치가 있다든지 뭐 치아가 약한 거 있으면 그거를 발치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다 좋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4번 치아를 발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1 소구치를 발치하고 돌출입 교정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걱정을 하시는 게요, 치아 하나 없으니까 기능적으로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분의 치조골 크기에는요, 치아 총 면적이 치아가 하나 없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니 기능이 되게 떨어져 있는 경우였거든요. 오히려 앞니 6개가 기능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고요. 앞니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교합적으로 이렇게 앞니끼리 물릴 때 어금니가 뜨면서 어금니를 보호해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교합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기능까지 요 기능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보호하는 것까지 기능적으로 얻을 수 있다, 돌출입 발치 교정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발치 교정을 한다고 해서 치아 하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치 교정을 해서 적절한 교합을 다 형성해주고 오히려 치아가 힘을 받는 총 면적 자체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치아 교정하기 발달하기 전에는요, 조금만 공간 없어 보여도, 조금만 치아가 나아 보여도 발치 교정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교정했던 경우들은 좀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교정 부작용에 대한 거, 잇몸이 약해졌다, 뿌리가 짧아졌다, 이런 거는 대부분 돌출입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는데 발치 교정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정 진단학이라든지 교정 치료 과정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모든 게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경험 많은 잘하는 치과 원장님들 찾아가면은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치성 돌출입이라고 해서 치아 때문에 치아가 원인으로 생긴 돌출입을 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각도가 코랑 거의 비슷하다, 입술의 각도가, 그리고 입술이 도톰하다, 그리고 무턱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치아 각도가 진짜 많이 나와 있다, 그런 경우는 돌출입을 해결할 때 발치 교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일반화시킨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변에 꼭 전문가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치과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가장 먼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돌출입인데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교정 케이스들, 돌출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민정치과 의사라고 쳐보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이미 제가 진료를
발생했던 수많은 케이스들, 꼭 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과 진료에 대한 내용도 한 1000여 개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치과의사 민재용이었습니다.